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어저께 국내장이 좀 상승을 했죠. 좀 아쉬웠던 것이 자본시장법이 통과가 됐으면 예전 같았으면 거의 2% 이상 가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 재료였는데 사실 그렇게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죄송합니다.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약간 흔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금통위가 있습니다. 지난번 1월달, 그 다음에 3월달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에 공통점이 금통위를 중심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금통위가 시장의 방향성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다시 여기서 쳐올릴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저쪽으로 밀어낼 것인지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다가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 거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김정수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항상 정상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시장 상황으로는 금리를 내릴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추경을 한 18조 정도로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통화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시장의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유럽장 장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해서 여전히 양적 완화가 그 효과면에 있어서 비용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의원들 사이에 여러 명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 종료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단 벤버네키 의장이 사임하기 전까지는 양적 완화 종료는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준 내에서도 부의장인 자넷 옐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적 완화 종료 시점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가 지나면 결국 양적 완화를 종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고용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고 있죠. 문제는 고용의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규직을 많이 뽑아야 되는데 비정규직이 많은 상태고 저임금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또 문제죠. 실제로 그 양적 완화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주택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주택 가격에도 약간 모순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저신용자들에게 다시 대출을 시작했다는 거죠. 과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좀 판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통화정책을 바로 정지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주식 수익 비율로 봤을 때 미국은 18,000까지는 가야 되는데 올해는 16,000, 내년에는 18,000까지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5,400까지 제시했는데요. 이제 15,400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죠. 기술적으로 보면 15,400도 훨씬 더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유동성이 굉장히 시장의 움직임이 좀 좋아진 상황이 됐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너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면요.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매우 줄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잡주들도 주가를 급등시킬 때는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는 미국의 상승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그 조지 소로스가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독일이 유로존을 탈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독일의 심장부에 가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독일의 탈퇴를 언급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정 긴축이 유로존을 살릴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결국 경기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책이 안 된다면 최소한 유로본드를 만들어라 라는 얘기죠. 근데 유로본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독일은 안 만들죠. 왜냐하면 유로본드는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독일과 프랑스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은 강하게 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독일로서는 책임감이 많아지고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왜 우리나라 돈으로 다른 나라를 먹여 살려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더 많아질 수 있죠. 정치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메르켈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요즘 포르투갈 문제도 있고 키프로스 문제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로존이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파운드와의 약세,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유로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 수출 산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 독일의 수출을 보면 1.5%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그 얘기는 유로존의 침체가 이제 독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뭔가 선택을 한 번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의 중국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어저께 중국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2.5% 정도 아주 좋게 나왔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상당히 제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수출에서 8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이 나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15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밖으로 손실 적자가 나버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중국이 큰일 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중국의 수출 산업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중국 시진핑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수를 진작하는 부분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정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중국의 수출 산업은 약간 멈추는 가운데서 내수를 진작해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어저께 피치에서 중국의 신용등급,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장기채에 대해서 위안화 표시 장기채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했죠. AA-에서 A+를 강등했는데요. 이것이 오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오늘 금통인데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0.50bp까지 보고 있거든요.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0.50bp에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만약에 금리 인하가 자연스럽게만 된다면 금통위 위원들이 반란을 일으켜 산다면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하기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에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매수를 어저께 시작을 했죠. 추가적인 매수세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보죠. 미국 주봉을 보면 완전히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도 역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직 21선과 마주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올리지 못하면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프랑스는 21선까지 못 올라오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200일선이 1937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오늘 200일선 위로 올라서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야간 선물로 봐가지고는 0.8% 이상 그러나 금리가 0.50bp까지 된다면 정말 큰 상승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항상 강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 사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오늘도 강연은 없습니다. 다음 주 강연회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